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관리 실수 탑 3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60세 이후 노년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관리 실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실수들로 인해서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자산을 하루아침에 잃거나 노후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진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바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젊을 때와 달리 손실이 발생해도 다시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상담을 받으신 70대 김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연 15%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설 펀드에 2억 원을 투자했다가 6개월 만에 모든 돈을 잃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매달 이자를 줬지만 그것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이었고 결국 업체가 잠적하면서 모든 투자금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4%인 시대에 15%, 20%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은 99%가 사기입니다. 노년기에는 수익률보다는 원금 보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자녀나 친인척의 사업자금을 무턱대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65세 박모 씨의 경우를 보면 둘째 아들이 음식점을 차리겠다고 해서 퇴직금 전액인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이자도 주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음식점이 망하게 됐고 아들은 파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박모 씨는 노후자금 전부를 잃고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자금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정말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의료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만 믿고 별도의 의료비 준비를 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은 정말 큰 실수입니다. 실제로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특히 중증 질환에 걸리면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72세 이모 씨의 경우 폐암 진단을 받으신 후 치료를 위해 1년간 약 3천만 원의 의료비가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일부는 보장받았지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여러 검사 비용 등 본인 부담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죠. 다행히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만약 보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노후자금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전에 반드시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그리고 간병비 보험 등을 점검하고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도 비싸지고 가입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집 한 채에 모든 자산을 몰아두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하신데 이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더 사거나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도 집을 당장 팔 수는 없잖아요.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 가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68세 최모 씨의 경우
강남 아파트 한 채에 모든 자산을 투자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집값이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집을 팔려고 하니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결국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분산 투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 여러 자산의 분산해서 투자하고 특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5번째 실수는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금융 사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기 수법이 정말 교묘해져서 똑똑하신 어르신들도 쉽게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정부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서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빼내는 수법들이 매우 정교합니다. 74세 강모 씨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연금 수령액을 늘려준다는 말에 속아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 결과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이 모두 인출되는 피해를 당했죠. 다행히 경찰 신고를 통해 일부는 되찾았지만 상당 부분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억하세요.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전화로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묻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화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실수는 노후자금을 너무 이른 시기에 모두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초반에 퇴직하시면서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건강할 때는 별로 돈이 안 드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나 간병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63세 정모 씨는 퇴직 후 자유로워진 마음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가지면서 5년 동안 퇴직금 2억 원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각종 병원비와 약값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후자금이 거의 바닥나서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노후자금은 최소 85세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실수는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행에서 권하는 각종 펀드나 보험 상품들을 직원의 말만 듣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금융상품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수수료도 있거든요. 69세 윤모 씨는 은행에서 안전하다고 권한 펀드에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만에 20%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식형 펀드였는데 은행 직원이 원금 보장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던 것이죠. 게다가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3%나 되어서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금융상품에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상품인지,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잡한 구조의 상품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관리 실수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모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노년기의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수익률보다는 원금 보전이 우선이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